자, 이번 시간에는 입체도형 중에서 이번 입체도형 중에서 가면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입체도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제 그 도형에 대해서 잠깐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안 써지네? 왜 안 써지지?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평면 도형은 다시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평면 도형은 크게 다각형과 원으로 분류가 돼요. 평면 도형이 다각형과 원 딱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다각형은 뭐냐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고, 사실 원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은 자, 한 점으로부터 이거 되게 중요해. 점으로부터 그냥 A 뿌개고 그냥 쭉 쓸게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사실 원의 정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한 점으로부터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거 원의 중심이에요. 일정한 거리, 이게 원의 반지름. 그래서 원의 정의에서 나오다시피 원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두 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 이거 꼭 기억할 거야. 자, 그래서 그 원의 일부분이 뭐 부채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었지. 여하튼 평면 도형은 크게 이렇게 다각형과 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입체 도형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다면체예요. 다면체. 이름에서 사실 다각형에서 여러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나? 근데 사실 다각형은 여러 개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고요. 다면체는 다각형인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에요.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그러면 다면체 말고 입체 도형은 뭐가 있는데? 회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입체 도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다면체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사실 뭐 모서리 꼭지점 이런 것들은 니네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의 개수가 4개면 4면체, 면의 개수가 5개면 5면체, 6면체.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건 몇면체 이렇게 쓸 때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각볼대에 대해서 사실 초등과정하고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각볼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등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이인데요. 각볼대는 뭐냐면 꼭 어떻게 잘라야 되냐? 각볼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야 돼. 밑면에 평행한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볼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각볼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점선으로 나와 있죠? 사각볼에서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볼,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각볼이죠. 그래서 각볼이 아닌 나머지 입체 도형을 우리가 각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볼대 밑면은요, 이거 두 개 다 밑면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두 개 다 밑면이라고 하는 거야. 평행한 두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옆면, 그 각볼대의 높이는 사실 선생님이 각볼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을 그려서 이게 각볼의 높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볼대 높이는, 자, 내가 각볼에서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서 각볼을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각볼이 아닌. 그래서 각볼대 높이는 원래 각볼의 높이에서 잘라낸 각볼의 높이를 뺀 요 길이가 각볼대의 높이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 된다라는 거. 왜냐면 한 쌍의 대변이 이쪽이 평행하겠지. 주황주황. 아, 분홍인가? 분홍분홍.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다. 그 다음에 사실 그 밑에 다면체, 면, 모서리, 꼭점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N각 기둥은, 아이고, 야. 각 기둥, 각불, 각불대 모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N각 기둥이라고 했을 때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N 각불도 마찬가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각불을 사각불, 그리고 각불 때도 마찬가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때,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각불 때를 사각불 때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각기둥 각불 각불 때에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옆면의 모양, 그리고 면, 모서리, 꼭점의 개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다 알고 있을 거지만 한 번만 정리해 줄게. 각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각 기둥에서 면의 개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2. 왜 N 플러스 2개야?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N각 기둥은요.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에요. 그럼 밑면은 2개고요. 밑면이 2개고요. 옆면의 개수가 n개예요. 그치? 그래서 n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다. 그러면 n각 기둥의 모서리 개수는요? 3n개다. 왜냐하면 밑면 하나당 모서리가 n개, 밑면 2개니까 n 더하기 n, 그리고 두 밑면을 연결해주는 여기 있죠? 이 옆에 세워지는 모서리가 또 n개, 그래서 n 더하기 n 더하기 n, n이 3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3n개다. 이렇게요. 그리고 꼭점의 개수도 밑면에 n개, 또 다른 밑면에 n개, 그래서 2세트, n개짜리 2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 n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n각불은 면의 개수가 몇 개야? 왜 n 플러스 1개야? 밑면이, 각불은 밑면이 하나고 옆면이 n개가 들어갈 거니까. 됐죠?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2n개가 되는 거. 밑면의 n개, 옆에, 옆면의 모서리 n개. 그래서 n개가 2세트 있어서 2n개가 된다. 꼭지점의 개수도 생각해보면 돼. n 플러스 1개야. 왜냐면은 각불의 꼭지점 위에 하나, 그리고 밑면의 꼭지점 n개. 그래서 n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된다. 그럼 n각불 때는요. 아, n각불의 옆면의 모양 삼각형인 거 당연히 알지? 그리고 n각불 때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인데, 자, 면의 개수는 몇 개? 이거 n각 기준하고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똑같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면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다면체까지 한 번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다면체 어딨지? 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다. 사실 정다면체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뭐냐면 정다면체는 어떤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하느냐. 각면의 모양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 시간 줄게 외워. 선생님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의 종류는 딱 5가지밖에 없어. 외웠겠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그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선을 그리면 정팔면체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이거 그리는 연습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그냥 지금 들으면 되거든요, 얘들아. 듣고 가면 되는데 자, 이 정다면체 여기까지는요. 한번 필기할 거야. 어디까지 필기할 거냐면요. 여기까지 필기할 거야. 아니, 선생님 왜요?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 중요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정다면체 5개는 다 외웠을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쌤하고 이거 예전에 한 사람들은 한번 설명을 들었겠지만 오래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일단은 정다면체가 몇 개인지 생각하기 전에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전개도를 그려서 그 주사위를 전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접어서 주사위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을 좀 해봤을 것 같거든요, 얘들아. 그럼 그랬을 때 뭐냐면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려면 자, 이거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조건,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돼요. 한 꼭점에 2개의 면 가지고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최소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려면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돼요. 당연한 거지? 그 강의실 공간을 보시면요. 니네 방에 누워서도 공간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거의 직립면체 형태의 공간이 많은데 여하튼 잘 봐. 선생님 이거 주황주황 이 꼭점을 생각했을 때요. 이 꼭점이 몇 개의 면이 모여있어? 위에 있는 면 주황주황, 앞에 있는 면 연두연두, 그리고 옆에 있는 면 하늘하늘 이렇게요. 적어도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지 입체를 공간을 이룰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한 꼭지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냐하면 한 꼭지점에 모인 다각형의 각의 크기 합이 360도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평면 도형이지 입체로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실선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점선으로 했을 때요. 점선은 접는 선이야,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요. 자, 내가 점선을 표시했는데 얘를 내가 여기하고 이걸 접으려면요. 여기하고 풀칠을 이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체로 살릴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모양 조각을 하나 더 붙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봐봐. 360도 되죠. 그럼 이건 그냥 평면이 돼. 이체로 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는 입체 도형이 이루어질 조건이구나. 1. 입체 도형이 이루어질 조건.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된다. 2.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이 될 조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랬죠. 선생님 정다면체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예요.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삼각형부터 한번 붙여서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볼게. 자, 한 꼭지점의 정삼각형, 최소한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하니까 정삼각형 3개 붙이면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제 총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가지고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정삼각형 3개 모일 수 있음. 이런 입체 도형 만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4개 모을 수 있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5개까지 모을 수 있어. 6개는 불가능. 왜 불가능해? 한 꼭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가 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한 꼭지점에 3개, 정삼각형 3개, 정삼각형 4개, 정삼각형 5개까지 모을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정사각형을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이게 이렇게 만들었어. 3개 모을 수 있지. 근데 정사각형 4개는 모을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요. 정오각형까지 앞에 다각형 단원 열심히 푼 사람들은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라는 거 외웠지. 그래서 정오각형도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선생님 정육각형은요.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거든요. 야, 이거 한 꼭지점에 3개 면 모아봐라. 평면되죠. 320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육각형 가지고는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어. 사실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벌집 모양의 정육각형 이렇게 돼 있죠. 평면. 자, 여하튼 그래서 정다각형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이 정다면체는 이렇게 쪽 5종류뿐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한 꼭점의 정삼각형 3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이 정사면체고, 사실 니네가 이거 그림 그리면서 알겠지만 여기 잠깐만 와서 보면 자, 뭐 정사면체 한 꼭지점에 지금 정삼각형 3개 모여 있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3개의 정삼각형이 모인 정다면체가 정사면체. 그 다음에 한 꼭점이 정삼각형 4개 붙어 있어요. 그럼 정팔각형을 보시면 한 꼭점에 정삼각형 4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 꼭점에 정삼각형 4개씩 모여 있는 다면체가 정다면체가 정팔면체구나. 그 다음에 지금 정 20면체를 보시면요. 이거 봐봐. 지금 연두연두 꼭지점 찍었죠? 저 꼭지점에 정삼각형 5개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5개를 모아서 붙여서 만든 이 정다면체는 정20면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사각형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 3개 붙여서 만든 정다면체가 정6면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매칭.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 3개 붙여서 만든 정다면체가 정12면체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입체도형이 되려면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입체도형이 될 조건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다면체란 각 면의 모양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인데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3개, 4개, 5개. 그럼 벌써 정답면체 3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 3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 하나. 그리고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 3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 하나. 이렇게 총 5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니네들 이거 필기할 때 말이죠. 사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니네가 그림 그리면 뭐 당연히 면의 모양은 정 12년체는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고 정 20년체의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다. 그릴 수 없더라도 딱 그림 보면 얘가 몇 면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도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오각형은 한 꼭지점에 3개뿐이 모일 수 없지. 그치? 그래서 요 라인까지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사실 이름에서 면의 개수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하나 얘기할 거냐면 자, 꼭지점하고 모서리 개수를 외워두면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 자, 5개가 있는데요. 정사면체 왕따, 그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가 파트너,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가 파트너. 그럼 파트너가 뭐예요? 자, 파트너끼리는요. 모서리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정 6면체도 그렇고 정 8면체도 그렇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개수 그냥 확인하면 되거든요. 12개. 근데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는 니네가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2개가 파트너인데 얘네가 모서리 개수가 30개로 같다. 편하게 암기하라고. 자, 그 다음에요. 꼭지점의 개수도 보시면요.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세면 돼, 눈으로.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파트너들끼리 잘 봐. 파트너들끼리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서로 바꿔갔습니다.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가 8개야? 그럼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8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가 6개야? 그럼 그의 파트너인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6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끼리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바꿔갖는다. 저 봐봐.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 12면체 면 12개냐? 그러면 정 20면체의 꼭지점이 12개가 된다. 보이세요? 그리고 정 20면체 면이 20개냐? 그러면 정 20면체 파트너인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20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응.
그다음에 사실은 선생님 이거 꼭지점하고 그 면의 개수 그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문제에 나오면 선생님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이제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명 듣느라고 좀 지루했나? 그럼 이쯤에 선생님 노래 한번 불러줘야 되나? 자, 여하튼 그 A7 풀 필요 없고요. 막바로 B단계 대표 문제부터 한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92번.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 그런데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이루어진 이체도형 그랬어. 그래서 삼각뿔 때 육각기둥 원뿔만 구분면이 들어가 있죠. 사실 원뿔은 회전체로 분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800번 한번 볼게요. 다음 다면체 중 모서리 개수가 두 번째로 적은 것. 그러면 모서리 개수를 다 계산해야 되겠구나. 자,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야. 그럼 모서리 몇 개? 밑에 4개, 밑면에 4개, 또 다른 밑면에 4개, 옆면에 4개. 그래서 4개 세 세트, 4, 3, 12. 이렇게요. 오각뿔대, 사실 오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뿔대거든요. 자, 그러면 모서리 개수 밑면에 5개, 또 다른 밑면에 5개, 옆면에 또 5개, 5개짜리 세 세트 이렇게요. 육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인 각기둥이다. 그러면 모서리 개수 밑면에 6개, 또 다른 밑면에 6개, 옆에 6개, 그래서 6개가 세 세트 들어간다. 칠각뿔은 모서리 개수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인 각뿔이다. 그럼 모서리 밑면에 7개, 옆면에 7개. 그러면 이것 7개가 두 세트. 그래서 모서리 개수 14개가 될 거고요. 팔각뿔은 밑면의 모양이 팔각형인 각뿔이다. 그럼 밑면의 모서리 8개, 옆면에 8개, 8개가 두 세트해서 모서리 개수 16개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적은 것은 알아서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04번 한번 볼게요. 다음 다면체 중 꼭지점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그랬으면 보기 5개의 이체 도형의 꼭지점을 모두 구하라라는 소리겠죠. 자, 칠각뿔.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이 각뿔. 꼭지점. 밑면에 7개, 각뿔의 꼭지점 1개. 오각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뿔. 밑면에 5개, 각뿔의 꼭지점 1개. 사각뿔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각뿔대. 그럼 꼭지점은 밑면에 4개, 또 다른 밑면에 4개. 그래서 4개 두 세트. 정육면체는 사실 사각 기둥인 거지. 그래서 꼭지점 밑면에 4개, 또 다른 밑면에 4개, 4개 두 세트. 뭐야, 사각 기둥하고 정면면체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죠? 이렇게요. 그 다음 대표 문제는 809번 한번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가 12개인 각뿔의 면의 개수를 x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n 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그 밑면이 n각형인 각뿔이니까 꼭지점은 n 플러스 1개죠. 밑면에 n개, 각뿔의 꼭지점 1개.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 10이다라는 소리니까 n은 11. 아, 이거 11 각뿔이구나. 그래서 x. 11 각뿔의 면의 개수는 밑면 11, 미친 거 아니야? 밑면, 밑면 하나죠. 밑면 하나, 옆면 11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그랬거든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11 각뿔. 그럼 11 각뿔의 모서리 개수는 밑면에 11개, 옆면에 11개, 11개짜리 두 세트니까 2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똥똥똥 x 플러스 y의 값은 알아서 구하세요. 그 다음에 81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다면체와 그 다면체 옆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삼각 볼 때는 사다리꼴이다.
각불대 옆면의 모양 사다리꼴 맞죠? 그래서 거기 3번도 사각불대 옆면의 모양 사다리꼴 맞네요. 오각기둥,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쭈루룩 1번, 3번, 5번은 맞네요. 사각불, 각불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오각불, 땡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817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각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다. 맞지? 이거 각불에 대한 설명 맞아요. 각불의 종류는 밑면의 모양으로 결정된다. 맞는 모양이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면의 개수와 모서리 개수는 같다. 자, N각불 때의 면의 개수는, N각불의 면의 개수는 밑면 1개, 옆면 N개, N 플러스 1이에요. 모서리 개수는 밑면의 N개, 옆면의 N개, N개짜리 두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땡인 설명. 뭐 보기 마저 볼게요. 4번. N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맞죠? 밑면의 N개, 각불의 꼭지점 1개. 5번. 사각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자른 면 보란 소리죠. 그걸 사각형 맞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표 문제는 822번이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사실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입체 도형은 각기둥 아니면 각불대겠다.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다. 이거 나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각기둥이구나, 얘. 그치? 꼭지점의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잡아. N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2N개죠. 그래서 2N개가 2N이 10이니까 N은 5.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이름은 오각, 기둥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대표 문제는 827번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면체 꼭점의 개수를 V, 모서리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했을 때 사실 수학에서 쓰는 이거 영어 단어의 첫 글자라는 거 아시죠? 꼭지점, 벌텍스예요. 스펠을 나한테 물어본다면 생략할게요. 모서리는 엣지, 들어봤지? 그리고 면은 페이스 이렇게 쓰거든요. 여튼 내가 오른쪽 입체도형 보시면 얘들아 이거 딱 얘를 뭐라고 얘기해? 면의 개수로 찾으면 되는데 사실 얘들아 이거 잘 봐. 이런 거 꼭점의 개수 셀 때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연장에. 이거 선생님 직립면체에서요. 또는 사각기둥에서 조글조글조글 삼각뿔 잘라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꼭지점의 개수 세지 마시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 굴려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르기 전에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8개였어요. 그쵸? 그런데 저기 삼각뿔을 잘라내면 원래 있던 사각기둥에서 봐봐. 요 연두 꼭점이 하나 잘려나갔어요. 대신 단면이 삼각형이 생기면서 꼭지점이 3개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를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서리의 개수도 그래요. 모서리요. 자, 원래 사각기둥의 모서리는 4, 3, 12, 12개였어요. 자, 삼각뿔을 잘라냈는데 얘들아 없어진 모서리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모서리 개수가 여기에 선생님이 연두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연두. 원래 사각기둥에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짧아지긴 했지만 개수가 빠진 건 없는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오히려 삼각뿔을 잘라냈을 때 이 단면인 삼각형에서 모서리 개수가 3개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도 마찬가지. 원래 선생님 사각기둥은 면의 개수가 6개예요. 근데 잡아 저렇게 잘라냈다? 면의 개수 줄어든 거 있어? 아니야, 면의 개수 줄어든 거 없어. 면적이 봐봐. 이게 하늘. 이 앞면이 면적이 줄어들긴 했지만 개수가 빠지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사각기둥에 면의 개수 6개에다가 오히려 내가 삼각기둥을 잘랐을 때 아까 지금 선생님이 주황주황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 주황주황 이렇게 새로운 삼각형인 단면이 오히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생각해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세지 말고. 음. 자, 그 다음에 83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정답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다면체는 5가지뿐이다. 말씀. 모든 정다면체는 평행한 면이 있다. 사실 이랬을 때요. 정사면체부터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사면체 머릿속에 그렸을 때 벌써 아웃이지. 왜? 정사면체는 평행한 면이 없어. 2번 아웃. 3번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겠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맞지.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 하나이다. 맞죠? 패스. 83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답면체 구하래. 각 면의 모양은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이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다. 아이씨, 뭐야. 장난감? 그렇지. 그냥 딱 정사면체 떨어지죠. 아, 이런 장난감? 이런 단어 선택은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할게요. 지워줘. 내가 편집을 못해서. 자, 그 다음에 839번 대표 문제 볼게요. 다음 정답면체 중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그랬는데요. 아, 이거를 일단 여기서 외우자. 잠깐 외우자. 자, 정사면체 꼭지점. 그냥 그리면 되지. 정사면체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그럼 얘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다? 이거 사실 삼각뿔이기도 하죠. 꼭지점 4개. 정육면체는요. 정팔면체하고 이거 파트너인데 서로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바꿔간다 그랬죠. 정육면체 면의 개수가 정팔면체 꼭지점의 개수로 정팔면체 면의 개수 8개가 정육면체 꼭지점의 개수로 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 12면체와 정 20면체가 파트너들끼리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바꿔 갖는다. 정 12면체의 면이 12개면 그게 파트너인 정 20면체 꼭지점 12개. 정 20면체가 면이 20개. 그럼 그게 파트너인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20개.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이 대표 문제는 845번인데요. 정팔만치를 만들 때 그랬는데요. 요거를 BC하고 겹쳐지는 모서리를 평행한 모서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입체로 살려야 된다. 정팔면체 이렇게 전개로 나왔을 때 얘를 입체로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입체로 살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잘 따라야 돼. 일단 얘를 입체로 살리기 전에 나눠. 지금 8개 면인데요. 딱 반 갈라. 4개, 4개. 됐지? 4개, 4개 갈라서 풀칠을 여기다 할 거야. A, J하고 가장 쉬운 부분 A, J하고 J, I하고 이게 사실 2개가 겹쳐지는 모서리다라는 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이쪽에서 D, E하고 E, F도 역시 풀칠할 거야. 두 모서리가 겹쳐지는 모서리라는 거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정팔면체를 이쁘게 그리세요.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성공적. 자, 그랬을 때 잘 봐야 되라. 뭐냐면 아까 내가 A, J하고 J, I가 만나는 모서리다. 그럼 얘들아 잘 봐. J가 빨딱 서는 점이 하나 되겠죠? J를 여기다 갖다 박아 놓을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D2하고 EF하고 만나는 모서리다 풀칠하면 여기 빨딱 서게 되는 꼭지점이 2, 여기 2 이렇게 박아줄게요. 저렇게 마주보는 위치에 저렇게 박아 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만나는 꼭지점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A하고 I하고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D하고 F하고 만난다는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J를 저기다 옆에다 세웠으면요. 잘 봐. 이 주황이 옆에로 가겠지, 이렇게. 그 정도는 알 수 있니, 얘들아? 그래서 A,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해 볼게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요, 얘네 모서리가 A, B, C, D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냥 돌리면 돼. A, B, C, D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됐냐? 자, 그런데 D하고 만나는 꼭지점이 누구라 그랬어? F요. 그럼 D하고 F하고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이거요. F, G, H, I. 그리고 I하고 A하고 만나는 꼭지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봐. 지금 여기서, 아이고, 야,
FGHI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보여? F부터 FGHI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잡아. F부터 저 I까지 연결이 되려면 F, G, H, I 이렇게 돌아야 돼. 어떤 순서인지 알겠어? 그 사실은 아까 A, B, C, D가 이쪽 방향, 아이씨, 색깔을 바꿀게요. A, B, C, D는 이쪽 뭐야? 잠깐만. A, B, C, D는 A, B, C, D 이렇게 가서 타고 돌았거든요. 그치? 그러면 F하고 D하고 만나고 나서 얘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F, G, H, I 이렇게 돌아와요. 그치?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하고 겹쳐진 모서리는 알아서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동영상 스탑하고 답 체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자, 85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들어지는 정사면체. 선생님, 저 머릿속으로 못 접어요. 못 접어도 괜찮아. 정삼각형 8개. 이거 그냥 정팔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면은 모두 합동이다. 어떻게 알아? 선생님 그림이 그렇게 보여요가 아니고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 이따 그랬으니까는 얘는 정다면체야. 그래서 정팔면체라고 쓸게요.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인 거 맞고 면의 개수 세보면 8개죠. 그럼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는 이거 12개 맞아요. 12개. 왜였냐? 정육면체와 정팔면체 파트너 모서리 개수 12개 같다. 정12면체, 정20면체 파트너 모서리 개수 30개로 같다. 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한번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는 10개다. 정팔면체가 내가 위에서 정교도 그렸지. 정팔면체 꼭지점 개수 몇 개야? 6개죠. 아우트. 그래서 4번이 탈락. 한 꼭지점에 모인 4개의 면이 모인다. 사실 이거는 얘들아 이 전개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잘 봐. 얘 봐봐. 이 꼭지점에 4개의 면 보여있죠? 어느 꼭지점을 찍더라도 이건 4개의 면이 보여있어요. 아, 물론 이 꼭지점은요? 아, 이건 뭐가 와서 붙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그 전개도 접으면 얘하고 얘하고 풀칠하는 모서리가 될 거거든요. 얘들아. 붙는 모서리. 그래서 한 꼭지점에 4개의 면이 모인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85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팔면체의 각면에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사면체.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정팔면체의 각면에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면 정사면체가 나와요? 다들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정사면체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사면체라 그랬구나. 그럼 나는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지금 정팔매제 각면의 한가운데 점. 선생님 면의 한가운데가 뭐예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 있으면 면의 한가운데 있는 점 이렇게요. 그래서 자, 그럼 점이 몇 개 생긴다는 소리야? 정팔면체 각 면의 한가운데 점을 찍을 거면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만큼 새로운 정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팔면체가 면이 8개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 면의 한가운데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입체도형을 찾을 때 어쨌든 점이 8개가 생긴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꼭지점이 8개인 정다면체는 누구일까? 찾으시면 돼요. 안녕 디지몬 알아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859번 요 단면이요. 사실 이것 좀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이제 도형에서 조금 간혹 이런 그 시리즈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놔야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 B, G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 자, 그러면 이건 꼭지점은 연결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A, B, G. 이게 만약에 그 차를 모양의 정육면체 모양의 찰흙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인데 내가 만약에 A, B, G를 지나게끔 자르잖아? 그러면 내가 책받침으로 찰흙을 바른다고 생각해봐. 너 책받침 뭔지 아나? 책받침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씨 뭐야. 여튼 판때기 가지고
적절한 예시가 없네. 너네 세대는 책받침을 모르는 세대일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그 면으로 생긴 뭐 플라스틱 그 받침으로 얘를 자른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세 꼭지점 A, B, G 세 꼭지점만 지나도록 자를 것이냐? 아니, 내가 면 모양으로 생긴 책받침으로 이 찰흙을 잘라. 그러면 세 꼭지점 A, B, G를 지나도록 자르면 H 저 꼭지점도 반드시 치고 지나가게 돼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내가 면 모양으로 생긴 얘로 잘라 세 꼭지점, 네 개의 꼭지점이 지나도록 잘라질 건데 그 단면의 모양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보이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거 사각형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 직사각형이래. 그냥 외워도. 나도 몰라. 됐지, 얘들아? 그래서 저렇게 잘 생긴 단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대표 문제 여기까지 끝.